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일본의 고도 선생, 고도가 우이문 다카시마 카에몬 선생의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아주 크죠. 본문만 58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2도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은 가격이 48,000원이고요. 제가 쓴 주역책은 38,000원입니다. 이 두 권을 합치면 8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트를 함께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86,000원을 75,000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월간 역학 1개월분 한 권 12,000원입니다. 그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원래는 98,000원어치가 되는 거죠. 그걸 75,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거기로 75,000원 입금하시고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 책 두 권하고 월간 역학 한 권하고 해서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권위지를 보실까요? 초요를 보시죠. 명치 21년 1888년 동경 신교에 사는 모 남작이 찾아와 최근 채광 사업에 투자하려는데 이 광산은 모 광학사에 포중이 있어 유망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특시를 점치고 싶다 해서 곤의 초요를 얻었다. 곤께는 순음하여 양요가 하나도 없다. 그렇죠? 양요가 하나도 없죠. 이것은 사업을 총괄하는 자가 없고 여럿이 서로 자신의 이익만 계산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초요는 음이 처음 응고되는 것으로 소인배가 탐욕 때문에 배가 찼음을 알지 못하는 상이다. 또 건을 금이라 하기 때문에 이 괴에 양요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학사에 보증이 있다 하여 곧바로 믿어서는 안 된다. 또 이유는 소인배가 이익 때문에 주인이나 부모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으니 하물며 친구는 문제도 아니다. 곧 관계를 끊어야 한다. 모씨는 결국 포기했으나 후에 들으니 모 광학사는 외국인과 공모하여 수지 계산도 맞추지 않은 광산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증하여 여러 사람을 속이고 막대한 금전을 챙겨 일본 사람에게 많은 손해를 주었다 한다. 생각하니 그 손실은 부득이하다고 해도 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사업 의욕을 저해하고 진취적 용기를 빼앗은 손해는 적지 않은 듯하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상견빙지죠.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얼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효를 보시죠. 명치 23년 이토 백제의 운세를 점쳐 이효를 얻었다. 고는 땅이요. 땅의 덕은 순이며 순은 신의 도리이다. 이효는 중정이고 괴의 주효이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산악을 가졌을 때 눌러만 있지 않고 강이나 바다를 받아들이되 그저 흘려보내지 않으며 하늘의 기운을 받아 만물을 생육하는 것이다. 이것을 국가의 중신에게 맞추면 국정의 중책을 맡아 잘 수행하는 상이다. 그리고 이유는 유순중정이어서 신하의 도덕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이 때문에 이것을 칭송하여 직방대라고 하는 것이다. 직방이란 사람이 근엄하고 정확하고 바르게 일을 처리함을 말한다. 그 정신을 공명정대라고 한다. 이 효가 변하면 지수사가 되는데 사괴는 구이의 일양이 전괴에 추가되고 중음을 통호하는 상이다. 고로 금년에 양의원의 개설에서 반드시 의장이 되어 많은 의원을 통솔하고 통제하는 심의의 효과를 올릴 것이다. 무릇 사물은 그 동정에 의해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니
유기가 움직이는 것은 곧고 바르다고 하는 것이 불습 무분리, 그렇죠?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 궤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지수사해서 장자수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가 전궤를 통과하는 그런 상이 있죠. 3호 보시죠. 명치 19년 1886년 친구인 야나기다의 운세를 점쳐 곤의 3회를 얻었다. 예, 곤괴일 때는 유수남을 쓰면 되는데 단에 리 빈마지정 그랬죠. 이 단이라고 하는 건 괴사를 뜻하죠. 예, 앞말에 정결처럼 파르고 고다에 이롭다 그랬단 말이죠. 빈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에게 이끌려 움직이는 것이므로 노력해도 노력한 보람이 없다. 또 군자 유유왕 선미후득, 군자가 갈 곳이 있고 앞서서는 미혹되지만 뒤에는 얻는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군자라도 기운이 오지 않는 때는 스스로 나아가 일을 수행할 수 없고 남의 뒤를 쫓아서 직무에 종사하는 때란다. 또 주리, 그렇죠? 이익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얻을 수 없고 다만 급료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삼효의 효사는 함장가정, 혹종, 왕사, 무성, 유종, 그렇죠? 혹은 왕의 일에 종사에도 이루는 것은 없고 유종의 민은 있다라고 한 거죠. 당신의 문장의 재능을 갈고 닦아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쓸 때가 되어 저술에 종사하거나 혹은 관청의 장이 되어 당신의 문제를 알고 당신에게 복잡한 사무를 맡기게 된다. 그러나 당신에게 관직이 주어지면 속관들이 당신 아래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촉탁 정도의 명예로 보수만을 받게 된다. 쭉 밑에 내려가시면 그 후 그는 모 관청의 촉탁이 되어 편집 사무에 종사하며 5년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바쁜 나날을 보내어 마침내 편집 업무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그 사무에 관계한 석관들은 어떤 사람은 승진하고 어떤 사람은 포상을 받았으나 그는 그의 이름이 정식으로 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사요 보세요. 명치 12년 1875년 오사카의 이다이 씨를 만나 그가 금년 사업운을 점쳐주기를 원해서 곤의 사유를 얻었다. 곤은 이익을 주관하는 꾀입니다. 또 여러 사람이 모여 이익을 다투는 때이다. 그러면서도 사유는 의무에 있으면서 나가지 말아야 할 때이므로 금년은 너무 손을 뻗치지 말고 사업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효사의 관랑, 그렇죠? 주머니끈을 졸라맨다. 이는 주머니를 조인다는 뜻으로 지갑에 입구를 조여 돈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주머니를 조이면 손해도 이득도 없지만 주머니를 열어 돈을 내보내면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따라서 신규 사업에 착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는 이 점을 느끼는 듯 했지만 사업에는 시세라는 것이 있으므로 그만둘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어떤 사업에 손을 댔지만 사업 수완이 좋은 그는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한다. 자, 5호입니다. 명치 22년 1889년 모 고관의 운세를 점쳐 곤의 5호를 얻었다. 곤이라는 꾀는 순음으로 양유가 하나도 없다. 군주의 덕이 분명치 않든지 아니면 군주에게서 멀어지는 상으로 효사에 있는 황상원길, 이것은 주공이, 그렇죠? 주나라 문왕의 작은 아들로 주공이 총재라는 관 위에서 어린 성왕을 보좌해, 그렇죠? 성왕의 삼촌이죠. 문왕의 아들이죠. 그리고 무왕의 동생이고 무왕의 아들인 성왕의 삼촌으로서 총재라고 말하자면 총리 같은 직책이 있었죠.
성왕을 보장해 정치를 수행하였으나 천명을 두려워하고 제위를 염려하여 황색 옷을 입지 않고 다만 황색의 하의만을 착용했다고 한다. 이것은 엄격하게 천작과 지작을 구별하였던 것으로 충신의 마음을 가지고 국우위를 유지하고 군주를 보좌하며 황색의 하의만 입은 것이라면 원길이나 그렇지 않으면 흉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 지금 이 모 고관에 대해서 어릴 때는 뭐 신동이고 쭉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밑에 보시면 생각컨대 이 사람은 오래도록 군민이 함께하는 정치 체제를 익혔으나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에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안우유에 관계됨 없이 이 서수에 나타나는 것인지 심히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그 후 헌법이 발표된 날 모 고관은 폭도에 의해 살해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나는 비로소 이 점이 이미 그 귀인이 주군에게서 멀어질 조짐이 없다는 것에 놀랐다. 그렇죠? 상효 보시죠. 명치 6년 1873년 나라의 운을 점쳐 곤의 상효를 얻었다. 곤은 순음으로 양해는 하나도 없다. 군주의 덕이 빛나지 않는 때이다. 현재는 천왕이 통치하고 우수한 인물이 관위에 올라 정치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반해 이꾀를 얻은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생각한데 제공은 여러 국가를 근심하여 충절이 두터움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대사를 일으킬 때 다소 권위를 손상시켰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상륙의 효사에 용전우야 기혈현왕 그랬죠. 용이 들판에서 싸우니 그 피가 검고 누르다. 용전우야란 현재의 대신 참의는 누구나 호골 중에 호골이고 재능 또한 뛰어나며 확식도 깊은 것이 용에 견줄만한데 국사를 논의할 때는 서로가 피로써 피를 씻는다는 각오가 있다는 뜻이다.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쭉 밑에 내려가서 보세요. 보시면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고 우리 해군 운양선이 한국의 인천항을 측량하던 때 포격을 당하자 각의가 분규해 군대를 파견하여 죄를 묻고 국가의 욕됨을 씻고자 하였다. 이 전보가 유럽에 전해져 오구보공이 제일 먼저 귀국해 이 결정을 막고자 하였으나 사이고운 이하의 제공들은 전혀 여기에 따르지 않고 의론이 차츰 격양되었다. 이 시고 우대신도 이에 귀국하여 정한론의 가문은 전국의 일대 문제가 되고 인심은 흉흉해졌으나 마침내 정한론자는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만을 품고 관직을 물러났다. 이 일이 있고 명치 7년 1874년 사가의 변이 있었고 1876년에는 나가쇼의 난이 있었고 1877년에는 가고시마의 역이 있어 국가의 불상사가 이어서 일어났다. 용전 우야의 사는 실로 거짓이 아니었던 것이다. 역은 사변을 내지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875년에 일본의 운양후라고 하는 배가 우리나라 그 인천 앞바다 강화도 쪽에서 바다를 측량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제국 군대가 발포를 해서 그 운양호를 격침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일본의 그 명치유신인 삼걸이 있습니다. 명치유신이라고 하는 거는 막부, 즉 그 장군들이 다스리고 있던 그 권력을 황제한테 돌려주는 그런 하나의 그 뭡니까 쿠데타였던 거죠. 그걸 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도 다카요시,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1868년 1월 3일 날 명치 유신을 단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황한테 권력을 돌려준 거지요. 돌려준. 그런데 그 운양호가 포격되고 나니까 그 중에서 사이고 다카모리라고 하는
유신 상골 중에 한 사람이 정한론을 주장했어요. 예, 한국을 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갚아야 된다.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두 사람, 다른 사람들이 그 정한론을 막았습니다. 정한론이라는 건 이제 무력으로 침범하자는 거죠. 옛날에 임진왜란처럼.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한국을 보호하자는 뜻이 아니라 책략으로서 조선을 먹어치우자는 그런 뜻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사이고 다카모리가 자기 고향인 가고시마, 여러분 가끔 거기 그 화산 활동도 하고 그러죠. 그 앞에 가면 사쿠라지마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거기로 가가지고 군사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학생 수가 약 2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877년에 그 학생들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것이 바로 일본의 그 유명한 서남전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동경 부근 오사카 쪽으로 해서 진격을 해서 왔죠. 오다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관군한테 패하고 산 위에 올라와서 동이 트는 걸 바라보고 있다가 사이고 다카모리가 해를 바라보고 있다가 자결을 했어요. 할복을 하자 그 옆에 있던 부하가 목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서남전쟁은 끝이 났죠.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조선에서는 어땠느냐. 명성왕후 민씨가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김옥균 등이 일으킨 그 갑신정변을 무차별하게 짓밟고 그 다음에 일본군한테 포격을 해서 일본군이 상당수가 그때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고종황제를 비롯해서 명성황후 민씨 이런 사람들은 국가의 안위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죠. 참으로 굉장히 기가 막힌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